하나도 이 그룹 얘기가 뭐 끊이질 않습니다. K-팝의 미래를 책임질 슈퍼루키 제로베이스원의 규빈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규빈. 네, 제로베이스원 김규빈입니다. 뭐 이런 거 없네? 네, 제로베이스원 김규빈입니다. 규빈이 벌써 솔로 준비하고 있구나? 얘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100일을 얼마 전에 넘겨가지고 네. 컴백했죠?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11월 6일에 멜팅 포인트라는 미니 2집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전 앨범과는 그래도 조금 상반되는 분위기로 퍼포먼스 곡으로 컴백했습니다.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춤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말보다는 행동이지. 힘이 좋다. SUV 차량 같아요. SUV 같이 좀 힘이 딱 파워가요. 이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지만 규민 씨가 막상 춤출 때 굉장히 파워풀한 그게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노래도 뽑혔겠죠. 잘하지만 사실은 댄서 쪽. 10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저는 그 제로베이스원 오디션 프로를 1회부터 파이널까지 다 봤어요. 가끔 제발 이봉원 형님 좀 보세요. 보세요. 거기도 보지만. 네. 근데 우리 한블리에 나온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네.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한블리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셔가지고 이거 나오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했었는데 저 데뷔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너 성공했구나. 한블리가 성공의 척도지. 고맙습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한번 해봐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죄가 되니? 내가 널 사랑하는 게 무슨 죄가 되니? 완전 발령기. 들어간다. 자, 그러면 발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발에서 연기 나나 보다, 진짜. 헐리우드 연기 아니야? 자, 그러면 버스에서 승객이 내려요. 뭐지? 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는? 발연기! 발연기! 이게 뭐야? 그 뭐야? 고인목 아니야? 고인목?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뭐야? 걸렸어. 걸린 것 같아. 그렇죠. 버스의 CCTV예요. 버스 블랙박스. 네. 근데 버스 기사분이 다 내렸네 이렇게 봤더니 바로 갖다 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갖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죄송하대. 오메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진짜. 어머, 너무 웃긴 사람이다. 지금 일부러 발을 버스 뒤바퀴에 딱 대고 있었어요. 밟고 지나가라고. 어머!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해야죠. 뭘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험 사기 하려는 거잖아요. 사기죄! 사기죄. 그 처벌 못해요. 오, 진짜로요? 왜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예비라고 그러거든요. 예컨대 그 살인을 위해서 뭐 총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막 준비하다가 딱 걸리면은 그거는 살인 예비죄가 있어요. 그건 처벌해요. 그런데 사기죄는 예비죄가 없어요. 어머! 왜? 말도 안 돼. 그래서 처벌하려면 딱 사고 난 다음에 왜 사고 냈어요? 나 돈 내놔요. 나 치료비 주세요.
보험 접수가 되면은 그게 보험 사기가 실행에 착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발생해야 되는구나, 상황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비에 예비. 아직까지 뭐 달라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아, 저 때 만약에 기사분께서 못 보시고 그냥 갔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 접수되고 그래 됐으면 저분은 처벌받아요. 나중에 제 증거를 찾으면. 기사님들 너무 피곤하시겠다. 이번엔 택시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 신호가 바뀔 거예요. 오른쪽에 사람이 와요. 인도에. 보시겠습니다. 저기 사람 오죠? 검은 사람 그냥 가고 흰 사람 나무 뒤에 있죠? 네. 달려가나? 그리고 오!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뭐야, 뭐야, 뭐야. 이거는 좀 연기라고. 아이. 아니 너무 어색하다 연기가. 자, 그러면 요 나무 뒤에 사람이 서 있죠? 안 보이게.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여자가 하나 와요. 여자 와요. 일행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오다가 신호 바뀌었어요. 이분은 신호 바뀐 다음에도 혹시 몰라서 좌우를 살피고 하나, 둘, 이제 출발해요. 근데 그다음에 여자가 와요. 여기서 퀴즈. 퀴즈? 저 남녀의 관계는 커플. 여자친구가 시킨 거 너 뛰어들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니야. 저는 남매. 남매? 남매 사기단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딱 대뜸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주 작정했군요. 그렇지, 보통 병원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여자분이 사고 날 때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하고 나서 찍을 때인데 하나도 안 놀래. 아니 그리고 사고가 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쓱 와. 맞아. 그래서 당신 이거 보험 사기로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 끊겼을 것 같아요. 딱 걸리니까 이제 깨갱한 거죠. 맞아. 이거는 사기로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사고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내가 보험 처리 안 하고 나 보험료 할증되는 거 싫으니까 내 돈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나한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지금이라도 보험 사기로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요.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그만 골목길이에요. 네, 이면도로죠. 이면도로. 여성 운전자 저 앞에 골목으로 갈 겁니다. 갑니다. 뭐야. 천천히 가요. 뭐 튀어나오나 봐. 천천히 가죠. 네. 아이고야. 사람이 갑자기. 네. 아이고야.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차 오는데? 일부러 나왔어. 딱 일부러 타이밍 나왔어. 맞게. 그냥 나오는 사람이면 나오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 그러네. 뒷걸음질 안 쪘네. 아, 맞네. 그러면서 고의다. 제가 바둑 게임? 네. 뭐 그걸 보느라고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지금 뭐 없는데?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냄새가 나요. 이런 보험 사기 좀 의심되면 어디다 얘기해야 돼? 보험사에 보험 사기를 분석해서 그런 조사하는 팀이 있어요.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특별조사팀. 경찰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이게 수사 잘하죠. 진짜요?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느렸구나. 진짜 튀어나왔네. 거기를 지날 때쯤에 놀라지도 않아요. 팔로 툭 사이드를 치시면서 그분이 운전자 뒷좌석 쪽까지 가면서 그러네. 헐크하고 주저앉으신 그거 거죠. 나오네.
놀랄 것 같아. 그분한테 병원을 가져갔더니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냥 그랬는데 사과를 계속하고 뭐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뭔가 이상한 거에서 제가 보험사 부르기 전에 경찰부터 부르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흔쾌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먼저 부르고 경찰까지 왔어? 이제 상황이랑 이런 걸 다 보시고서는 안 아프시고 안 다치신 것 같으니까 핸드폰 파손됐다 하시니까 그럼 이것만 대물에서 보상해주고 끝내시라고 이제 남자 경찰분이 그러시니까 그분이 머뭇머뭇하시면서 병원은 안 갈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개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찰분이 그러셨어요. 억울해도 차량 사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출동위원을 부르고 그래서 대인 접수랑 대물 접수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PK라고 하죠. 하시려는 그 찰나에 그분이 갑자기 제 차 운전자석 쪽으로 가서 앉으시더니 저도 영상 보고 싶다고 하더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러시길래 너무 수상한 거죠. 그런 왜냐면 프로다. 본인 연기를 체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모니터를 하시네. 근데 자주 했던 사람 같아. 이제 아이를 태우러 가야 돼서 영상까지 다 드리고 처리 다 하고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험사 대행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죠. 허리까지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하신 상태라고. 네. 어머. 뭐야? 뭐지? 보험사에서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안 보시고 태블릿 좀 큰 화면으로 계속 여러 번 계속 돌려보셨대요. 근데 이 사람 오른손에 핸드폰 들고 있고 이제 보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사람 정면 보고 나온다. 그렇지. 저런 걸 다 확인하는구나, 시선이랑. 이 사람 몇 건 되네요? 라고 전화가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 보험사에 전화하시는 팀장님한테. 그래서 우선 확인차 연락드렸고 제가 거기 뭐 실사 진행하겠다고 끊었는데 1시간 좀 더 있었나? 그리고 이제 문자로 오신 거죠.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그 동네 사시는 분이고요. 그 몇 건 중에 거기가 한 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제 생각에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틀 동안 진짜 너무 놀랐을 것 같아. 많이 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또 감사하게도 또 잘 처리해 주셔서 잡았잖아요. 좌우지간 잘 끝난 거에 만족하고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좀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접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바람이. 요거를 보험사에서 프로그램이 있대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그때 딱 준비하고 딱 나오는 그게 감지됐다는 거예요. 역시. 그런데 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배상받은 게 전력이 여러 건 있더래요. 와. 그런데 보험사에서 우리 돈이 나갔어 우리가 끝까지 할 텐데 돈이 나가기 전에 잡혔으니까 우리 돈 안 나갔으니까 그냥 뭐 됐어요 우리 안 할게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그대로 끝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신고해야죠. 벌을 받아야죠, 선생님. 이런 경우 철저히 수사해서 예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받은 거 전부 다 수사해서 처벌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걸릴 때까지 계속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일벌백계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고 건실하게 사실 수 있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밤에 많이 힘들어하는 직업 청소 대리운전? 대리운전 택시. 또 택시 어떨 때 술 취한 사람. 음주 손님. 그렇습니다. 운전하는데 손대지 마.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자 이번에는요
가보겠습니다. 승객이 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딱 봐도 취했지. 전주. 네? 전주. 이게 전주인데요. 네? 갑시다. 아니 전주 어디? 아니, 어디 가시? 목적지는? 여기가 전주인데 전주로 가재요. 아이고 얘라 이씨. 나중에 뒤늦게 목적지를 알았어요. 갑니다. 아 불안해 옮기지 마세요. 옮겨. 자리는 왜 옮겨? 왜 그래? 어머머. 왜 저래? 근데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내리세요.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어디로? 왜 그래? 주행 중에 저렇게 때려? 아, 저 진짜 씨. 왜 저래?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데. 아우. 왜 그래? 빨리 도망가. 도망가. 내려서 또 때렸어요. 내려서. 쫓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예. 쫓아가서?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그때는 또 차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와. 미친 사람 아니 미친 사람? 술 취해서 그런 거 같은데. 본인이 기억할까요? 못하죠. 예, 술 깨고 나면 기억 못 할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기억을 못 해요. 평소에는 되게 내성적이다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아까 전주에서 전주 가자 그러고 자기가 말 시켰는데 말 대답 안 한다고. 저렇게. 속 터져 정말. 제발 좀 진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때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 있죠. 엄청나죠. 주행 중에 친 거니까. 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죠. 다치지 않고 폭행 협박만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다치게 했으면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요? 운전하다가 때리면 더 큰 사고가 나죠. 2차 있을 수 사고. 있고, 예. 그래서 특가법에 의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맨정신인 거보다. 술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거 너무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상처를 입혔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중에 술 취한 사람 타면 무섭죠. 무섭죠. 그럼요. 못 태울 것 같아. 트라우마가 오래 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5년? 5년? 중학 한 방에 1년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예. 괜찮다. 조금 전에 보신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번 사건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벌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진짜. 가보겠습니다. 남녀가 택시 탑니다. 네? 화나는 거 같아. 뒤에서 뭐 하는 둘이 뭐 하는 뭐야?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때리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왔어요? 자, 한 번만 물을게. 나 다 알아. 저 힘들어요. 뭐야 이게. 아,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라. 뭐야? 힘들다고. 야, 알아. 때린 거 아니야? 때린 거 아니야 여자를? 힘들다고. 야, 알아. 아, 저런 남자랑 왜 만나는 거야? 야,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진짜. 저희 멈췄네. 야, 너
내려 제발. 어떡해. 아, 불안해. 제발 내려라. 차도 많이 다니는 데야 심지어. 알았어, 내가 맞을게. 머리 잡아 당겨 빨리 지금. 아 어떻게 기사님 막무가내로 막고 계셔. 이거 도와줄 사람 없나? 아, 차가 달리고 있어서 못 보는 것 같아. 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인간 앞에서 왜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어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어요. 아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진짜 이건. 와. 처음에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맞느라고. 그렇죠. 머리를 잡고 때렸으니까. 이제. 갑자기 때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유도 없어 지금. 그리고 완벽하게 차를 주차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면 신호 대기 중일 때, 요금 계산할 때, 버스에 승객들 승하차할 때 그때도 운행 중이에요. 운행 중일 때 특가법상에 운전자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벌금형은 없어요. 그럼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여러분들이 판결해 보세요. 어떤 형을 선고하시겠습니까? 스케치북에 써보세요. 아, 이것도 짧은데. 보여주세요. 3년 실형, 너무 길게 한 거. 5년, 규비는 10년이네요. 마음 같아. 요즘 MZ들이 보는 시선이 정확한 거 조심하세요. 아, 집행유예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최소한 1년 6월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이 가해자는 과연 어떤 형을 받았을까요? 집행유예일 것 같아 근데. 승리에 말도 안 돼.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슴 심장 쿵쾅쿵쾅거리고 온몸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면 좀 술이 취해 보였어요. 근데 그 난방이나 뭐 옷 차림새가 누구랑 이렇게 티격태격을 했는지 이렇게 상태가 좀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미 싸우고 왔구나. 이미 시비가 붙었네. 이렇게 문 열리고 탔을 때 아,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전수님이 탔어요. 이 여자분은 군포 당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그랬고 그 남자는 군포역을 가자고 그랬어요. 어차피 군포역을 지나야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군포 방향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아, 이건 좀 힘들다 싶어서 400~500m 정도 이동한 후에 차를 세웠어요. 제가 요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시고 상의해서 일단 그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합의를 보시라. 남자는 안 내리는 거죠. 계속 버티면서. 그냥 꾹 참았어요. 어차피 술 취한 사람이고 하니까. 아까 전에 그냥 가기로 했잖아. 왜 이래? 한 5분만 참아, 5분만. 네? 5분 안에 딱 배달 드릴게. 그러고 이제 출발을 다시 했는데
1.5km, 1km 정도 지났을 때 네, 네. 잘못되면 제가 죽어요. 정확히 말해요. 네, 네. 죽는다고. 아 이거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결제를 하고 이제 카드를 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고 야, 신고를 해야겠다 해서 휴대폰을 거치대에서 빼려고 이제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뒤에서 그때부터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죠. 아 이런 거 어머머머머. 아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그 순간에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냥 머리를 계속 맞아서 그랬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방어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 방어를 했죠. 예. 머리채를 잡혀서 이제 입는 이거 당기니까 어떻게 뭐 대응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한 손으로는 112를 눌렀던 것 같아요. 통화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누른 상태에서 계속 폭행이 됐는데 고통스러웠죠. 이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드는 순간이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죽는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막 지나가면서 왜 내가 왜 이 폭행을 당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그 사람 좀 진정시키려고 좀 노력했고 최대한의 배려를 했는데 그게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아 미. 아. 93년생이니까 한 27인 걸로 기억해요. 조카뻘 정도 되는 거죠. 한 17살, 16살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저렇게 어려? 그 가해자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 합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비하고 200만 원에 어떻게 안 되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문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저게 반성하는 거예요, 저게? 하는 거야?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 담당 수사관한테 이 사람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했더니 그냥 일반 상해라고 하더라고요. 응?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그래? 검찰에 이제 진정서를 넣고 그 검사님이 운전자 폭행으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저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그거. 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법원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무슨 근거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200?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부통하고. 왜 법원이 그거를... 정말... 1심 끝나고 그 검사님이 이제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심까지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사건이. 예,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끝났어요. 형사적 책임은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 사람. 와 저거 진짜
5세대 보이그룹의 대명사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뭐 이렇게 하던데? 비주얼 메인 보컬 김혜보. 이소가 아름다운 남자 제로 베이스 원. 김태래 씨 어서. 네,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의 김태래입니다. 그럼 원래 내 이름이에요? 네, 제 이름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써요? 한자로. 한자로 클태자에 올 레자 써서 이제 진짜 큰 게 왔네. 그게 제로 베이스 원. 아니 근데 뭐 보컬 담당해요 그러면? 메인 보컬. 원래 노래를 하다가 아이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나랑 같은 경우네. 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그러니까. 그냥 탕후루 먹는 기분이에요. 뭐를? 제가 봤을 때 탕후루. 엄마가 아들 오디션 중에 아들 소개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탕후루 먹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저는 이 제로베이스원 오디션 프로를 1회부터 파이널까지 다 봤어요. 진짜요? 와. 들어보면 진짜 탕후루 먹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노래. 아, 노래. 한 소절만 좀 네. 부탁해볼게요. 그럼 저희 신곡인 크러쉬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Crush me, 날 부셔도 날 지켜 Crush me, 무너져도 난 버텨 Crush me, 널 위해 서면 워워워 더 아파도 너를 향해 Crush 너를 향해 Crush 근데 노래 음성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음성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할 때랑 좀 노래할 때랑 톤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인간 탕후루. 탕후루처럼. 운전해요, 운전? 저 최근에 저희 방송 중에 캠프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캠핑을 가는 프로그램에서 캠핑카 몰고서 좀 캠핑카도 운전해줘요. 연어가 전문가다. 네, 가는데 태래 형이 운전하니까 더 설레. 섹시하다 김태래. 왜 그러세요? 네, 280km 정도 운전했어요. 오, 280. 졸면 안 돼요. 안 되겠네. 긴장. 저런 운전이 이게 진짜 큰 사고 나거든. 자,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가다가 아 났어요? 뒤쪽에 났나 보다. 앞에 떠 있고. 지금 트럭 어떻게 아. 차 한 대가 그냥 큰 사고다. 바로 이어오던 차들 여럿이 추돌. 한 대가 아니 옆에 있는 저 1톤 트럭 저거는요 완전히 날벼락이죠. 어떡해. 불박차가 조금 늦었으면 저 꼈을 거예요. 저 트럭 운전자가 주무셨나 봐요. 예. 졸음운전 아니면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죠. 맞아. 아니 근데 저 큰 차도 저렇게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네. 뒤에 따라오던 트럭 운전자가 많이 다쳤.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거 타고 넘어가요. 바퀴가 크니까. 근데 둘이 지난번에 봤잖아요. 버스가 네. 타고 오는 거 봤잖아요. 마주 오는 차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는 안 나요. 요즘에 그 룸밀러에 5초 이상 눈 감고 있으면 경보음 딱 울리. 예.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개발이 좋은 필요하다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이디어 좋다 근데. 아 그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 소름 방지 아이디어 좋다 근데. 아 그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 소름 방지 쓰러 써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데? 있어요. 드르륵 하고.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몰랐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고 빵빵한 노래를 틀어가지고 재밌게? 리듬 타면서 그냥 크리켓 부르면서 운전하는 힙합 같은 거 들으면 이제 이게 엉덩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처럼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많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졸음운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지 않아요? 있긴 있을 있어요. 있어요. 한번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고 동안 있잖아. 잠깐 사이에 잔다고. 노곤노곤하게 돼가지고. 예. 겨울에. 술 먹고 막. 자,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름에 낮잠 잘 안 자요. 가보겠습니다. 여름에 됐잖아. 술 드신 거 아닐까? 여름에 낮지 않은? 저녁 6시경이네요. 저녁 6시경. 저 오토바이 어떡해. 네, 오토바이 운전자. 아, 졸릴 수 있어. 저 오토바이 어떡해. 네, 오토바이 운전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빵 소리 났어요, 그죠? 빵 소리 나니까 이제 뒤를 봐요. 뒤를 보는데 어디 피할 길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으악! 이야. 얼굴을 박아. 헬멧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헬멧이 들어 잘못하면 목이 꺾이고. 네. 마음도 크보다 깜짝 놀랐어. 어떤 사고였어요? 후방 영상 보시죠. 아니, 이렇게 세게 부딪힌다차 졸음운전으로 들이도. 검은 차가 지금. 자, 저 뒤에 오는 차가 어중간하게 검은 차 뒤. 2차 들이받고 밀고 나오면 차 들이받고 사람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졸음운전이래요. 잃어버렸잖아. 졸음운전. 근데 첫 번째 부딪혔을 때 깼을 것 같은데. 졸음운전은 마지막에 사고 나면서 깨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맞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세게 안 달릴 것 같은데도 저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든 국도든 시내도로든 어디서든지 졸음운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렇게 좀 다쳤을 거 아니에요. 좀 크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네, 졸음. 졸음운전은요. 사망사고나 또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그런 중상해 그거 아니면 그냥 일반 종합보험으로 했으면 보험 처리 끝나. 그냥 처벌한. 지금 중앙선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보고 하는 거 명확히 나중에 밝혀졌는데도 그것은 12대 중과 실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군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네, 종합보험 처리 끝나고 공소권 없음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네요. 최소한 졸음운전 증명만 되면 처벌해야 옳겠죠? 네. 근데 이건 처벌을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네. 아이고. 이번 영상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한속도 60도로. 중심이 자, 앞에 차들이 멈추네요. 진짜 누르기 시작해야지. 브레이크. 안전거리 잘 유지하신다 진짜. 정말 안전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유지해도 앞으로 껴들더라고요. 브레이크 자, 위에서. 서서히 뒤에서 올 거야. 브레이크 좋아요. 이 차는 건들지 마세요. 뒤에서 올것 같지. 범프 뒤에 멈춥니다. 지금 괜찮은데. 진짜 운전 진짜. 그런데 와, 차간 거리 보세요. 뒤에서 뒤에서 올 박나봐. 것 안돼 그런데. 하지 마. 무서워. 설마요. 뒤에서 뒤에서 올 박나봐. 것 안돼 그런데. 하지 마. 무서워. 설마요. 이거 봐도 무섭다 이거는 진짜. 뒤에서 뒤에서 올 박나봐. 것 안돼 그런데. 하지 마. 무서워. 설마요. 이거 봐도 무섭다 이거는 진짜.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날벼락이야. 뭐가 박았을까요? 뒷차가요. 네, 후방 영상 보시죠. 아니 이렇게 세게 부딪힌다고요?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왜 이렇게 와 너무 빨라. 일이 많네. 확 쏠리다. 네, 많이 다쳤죠. 많이 다쳤어. 이거 알고 봐도 무섭다. 이거 뭐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졸음사고. 네. 근데 여기서 뒤에 차가 만약에 덤프였으면 진짜 큰일. 가운데 어떻게 됐겠어요? 뼈가 지금 세우돼.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운전하면서? 졸음.
이거죠. 앞으로 안 가는 거.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운전. 그런 눈 감고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그게 건데. 제일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죠. 그래서 항상 졸리기 전에 맞아. 졸리기 전에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졸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보이는 쉼터. 졸음 쉼터 졸음 쉼터. 또는 휴게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건 없고요. 급발진 의심 사고일 때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차가 튀어나갔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었다는 것을. 또 급발진 사고인가 봐.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마라톤 대회 끝나고 이제 거기 자율방범대원분들이 다 이제 교통 통제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 교통봉사 마치고 가시다가 사고를 목격합니다. 사람들 많을 텐데. 보시죠. 이순신 장군이 무관캐 때 제 조상님과 검대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이구 사고 엄청 크게 났다. 근데 저쪽 뒤에. 얍삽하게 목숨을 내셨고 제 조상님은 어디? 예, 근데 뭐야? 저쪽 예, 맞아요. 반대편 쪽. 못 봤어요, 제대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건너가다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죠? 근데 지금 저 차가 어이구 사고. 지금 저 차가 쳤어. 엄청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세게 그냥 그치? 차가 다 박살났어. 이 사고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무방비 상태잖아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데 빵 달려갖고 어이구 사고 엄청 크게 났다. 그래서 그렇게 들이받아 붕 떴어요. 급발진 왜 이렇게 많아? 이 제보자께서는 바로 차를 돌려서 가갖고 심폐소생 막 그냥 그렇게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저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답니다. 이 사고 급발진인가요?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린 건지 그거는 몰라요. 경찰에서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 쪽으로 그래서 급발진 쪽으로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 도현군 사건 그거는 오랜 시간이었어, 그죠? 오랜 시간이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우연아. 경찰이 판단할 정적으로 볼 때 이건 운전 잘못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짧아요. 그러니까요. 짧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면 크게 처벌받아야 옳죠. 그런데 만일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진짜. 자동차 회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왜냐? 급발진들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민사적으로는. 영상이 길고 오디오가 생생하고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민사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인정받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보시면 어떨까요? 페달이 있나요? 페달은 없을 것 같아. 자, 불박차 택시예요. 그리고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벽 12시 42분. 자, 여기서 차가 때릴 거예요. 저 차가 툭! 예. 세게 박았다.
소리가 이상해. 어떻게? 저 차가 툭. 예. 세게 박았다. 소리가 이상해. 어떻게? 시동을 껐어. 네, 사고를 피하기 노력합니다. 너무 빠른데? 어떻게? 188까지 올라갔어요. 말이 안 된다. 안 꺼진데 계속 찍히잖아 지금. 안 꺼진데 계속 찍히잖아. 예. 불난 것 같은데. 지금 시동 끄고 나오죠? 타세요 빨리. 약 2.5km를 저렇게 시속 18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까 표정 보셨잖아요. 당황하시고. 사고를 피하는 노력하셨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셨어요? 자동차의 잘못인 것 같은데. 운전자 잘못은 아니에요. 베테랑이시고 너무. 그리고 안 잠깐 되니까 실수나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긴 네. 시간 동안 실수를 하신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미친 사람이 선생님 악셀을 180까지 밟으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 다 얼굴 아무도 없을 것 표정이 같아요. 예. 너무 당황하고 이거는 긴 좀 시간 예, 동안. 현실적으로도 운전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돼. 뒤에 승객도 같이 당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번 사고로 승객이 아주 크게 다쳤어요. 어떡해. 물론 불박 택시 운전자분도 많이 다치셨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분과 그리고 승객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나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그때는 뭐 죽는다고 보고 생각 안 했죠. 뭐 계속 차가 뭐 날아가니까. 처음에 우리 50km 주행했거든요. 50km 갔는데 불법 유턴차 좀 세게 바뀐 확 가던데. 박으면서 속도가 붙어요. 그때는 계속 속도가 붙어요. 처음부터 붙었어요. 진짜 먼 길을 갔다. 첫째는 뭐 무섭고 사람 생각 죽이니까 그게 최고 무서웠어요. 사람 나올까 봐. 앞에 보고 계속 한 차나 자꾸 달리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밟고
갔는데 계속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시동 또 껐거든. 꺼도 말 안 듣고 사이드 뗀 거도 또 말 안 듣고 계속 2차선으로 이제 참아 피해가. 그래 이제 그거 가니까 이제 피할 데 없으니까 뒤로 대기 중에 차로 와가지고. 아니 근데 와 내가 저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반응 못 할 것 같은데? 저건 저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못 갔어 저렇게. 전복 대할 때는 난 또 정신이 잊어버지 아무것도 모르죠. 전부 이야기 듣고 알았는데 전복 되면서 포장마차 덮치고 가로수 받고 차가 섰답니다. 포장마차 손님도 다치고 길 가는 손님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다치고. 저거는 없어져야 돼요, 저렇게. 법인 택시 12년, 개인 택시 25년 했습니다.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고 운전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해왔으면 브레이크는 잡으면 어차피 이걸 하는데 악셀레터는 무조건 잡으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 왕 가게 돼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죠. 악셀레터 밟았는 건 브레이크 잡았는 건 대부분 알죠. 37년 운전하신 분이 운전 미숙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너무 확실하죠. 충격 때문에 좀 이상이 생긴 건 확실하잖아요. 진짜 저 불법에 돈 차도 진짜 열받네. 저 차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1분도 안 되네. 말도 안 돼. 차 급발진 이유는 코피도 오로 왔습니다. 갔다 아니고 그럼 100% 저는 뭐 제 입장에서 확신합니다. 예. 최대한 그 기사 발을 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했죠. 아, 발을 확인해 보려고. 이분이 증인이야. 네, 이분 입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본 급발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내가 0.1초 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예. 그 다음에 그 1분 동안에 기사분도 차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어떤 시동도 끄고 그렇게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도 본인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상황을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목격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 100%가 급발진이 맞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승객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 없고 그리고 승객이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네요. 이번 사고 만약에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 잘못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이분은 처벌받습니다. 속도 위반. 말도 안 돼. 예. 제한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했잖아요. 말도 안 돼. 이분은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될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고요. 승기까지 다쳤으니까. 제한 속도보다 100km 초과하면은 벌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럼. 100점에 아까 그분 12주 진단이면은 15점. 다른 사람들 지나갔던 사람들 좀 다친 사람들 한 2명 있으면 5점 5점. 그럼 얼마예요? 125점이에요. 어머. 1년에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와. 그러면은 개인 택시도 같이 취소가 돼요. 저분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 택시 날아가게 됐어요.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개인 택시도 날아가야 돼요. 직장도 날아가고. 과연 이번 사건 이게 말이 되나?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하루빨리 이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일단 제가 사회 초년생 운전자로서 정말 한블리님 보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함께 논의하고 해보니까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